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오셈과 YC 그리고 DI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현재 뭐 개별 종목이 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섹터별로 우리가 좀 같이 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들이, 이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이, 약간의 소폭 상승세, 그리고 오늘 약간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 저는 지금 이 구간부터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추세는 분명 나타날 수가 있고, 물론 개별 종목들마다 이 추세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만큼은 절대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오셈과 YCDI에 대해서 뭐 재료다, 뭐 기업의 가치, 그리고 뭐 검사 장비, 이 웨이퍼 장비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 시장 그리고 현재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우리 대형주인 삼성과 SK가 좀 동반 또는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이렇게 대기업들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 시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지수에 대한 흐름도 좀 말씀드릴 거지만 결국 바닥은 나왔다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 그래도 적지 않은 폭의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제가 각 종목들마다 앞으로의 상승폭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또 공부가 되는 시간일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차트 분석으로 또 차트에 대한 종목들마다에 대한 또 매수타점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서 꼭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DI부터 보면요. 이 DI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이 저점 구간에서 외인들이 매집을 하였고 또 기관이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제 이 바닥 구간부터 외인들이 대략 한 달 정도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저점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바닥을 찍었고 또 우리나라 탄핵 가결이라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분명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나 이 SK 하이닉스가 저는 또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DI에 대한 저는 저점도 무조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 DI에 대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D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상승 추세는 다섯 파동이 나온다. 이 다섯 파동 뒤에 이런 ABC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고, 그 조정 파동이 끝나면서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올 것이다.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DI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다섯 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DI를 만약에 추가 타점이나 신규로 매수를 하실 생각이라면 여기 저점은 무조건 깨줘야 된다.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은 무조건 깨져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점이 깨지고 현재 이런 추세 안에서 이 지수의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혹은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DI는 올라갈 것이다라 보고 있었고, 진짜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은 여기 추세를 완벽하게 뚫어줄 때 저는 확실하게 더 크게 이 목표가 부분을 꽤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와중에 분명 이런 조정과 상승 파동은 또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DI에 대한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지금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또 보면은 일단 네오셈이 약간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먼저 볼게요. 네오셈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찍고 지금 같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에 개인들의 수량이 적어지고 기관과 외인들의 수량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오셈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상승 파동의 다섯 파동은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조정 파동은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조정 파동이 사실 지금 이 저점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점을 깨진 않았는데 원래 제가 일단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타점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고는 있었는데 이게 사실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네오셈의 종목 하나만을 보면 아직 저점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제가 네오셈과 DI와 YC를 좀 같이 보는 이유가 지금 이 구간부터 충분히 이 추세만 뚫어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결국 왜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보고 이 섹터의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내용 그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네오셈도 이 상단 추세를 깨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 구간은 맞고 지금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게 볼게요. 보시는 게 YC에 대한 부분인데, 이 YC는 저는 이것도 사실 지금 다섯 파동이 완성이 됐잖아요. 다섯 파동이 완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봤습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대략 여기에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있을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 구간 언저리에서 어디서든 반등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추세만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뒤늦게라도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세 종목 다 저는 이제 바닥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 종목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들고 있어도 되고, 우리가 이 종목은 홀딩을 해 놓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수급이 쏠리고 어디로 또 수급이 빠지고 있어요? 다 정치 테마 쪽으로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선 이런 정치 테마나 비주류 테마들이 수급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 또한 끝날 것이고,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들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힘이 없던 주가의 흐름들 분명 앞으로 상승 추세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네오셈과 DY 그리고 YC를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물량을 그대로 좀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금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들이 또 돈을 수급들이 쏠릴 것이고 그 쏠리는 수급들 안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아시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흐름들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010-2011-9671로 저에게 반도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이 세 종목 여러분들께 이런 장중 나오는 타점과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표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YC와 네오셈 DY를 저와 함께 같이 이끌어 가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아직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리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 지수의 흐름이 너무나 명확하게 저점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나 이런 대형 섹터들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지수의 시그널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꽤 적지 않게 올라갈 겁니다. 적지 않게 올라갈 것이고, 지금 아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어떤 평단가를 갖고 있던 간에 앞으로 대응은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동일한 대응 뒤에 다시 한번 또 저점이 나오고 이런 비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좀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탄핵 가결이 딱 두 번 더 있었잖아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 물론 탄핵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까지 갔던 건 박근혜 대통령 때이지만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던 건 두 번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가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큰 돈, 큰 손의 세력들이 돈을 넣기에는 약간의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저는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번호로 저에게 반도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